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현재 전주에 거주 중이고 아이는 6살 자폐입니다. 지금까지 당장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지만 서서히 제 아이의 현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든 기관이든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아이 입학 시기부터는 아무래도 지방보단 서울이 낫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신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고민되실 것 같아. 중요한,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뭐 치료든 어떤 교육이든,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굉장히 지금 이제 포커싱이 딱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치료센터나 이런 데도 좀 많고, 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많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승아 씨처럼 여기 있다가 시골로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지금 이제 아이가 6살이니까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뒤져보면 뭐 어떤 교육이 좋대더라, 뭐 예를 들면 뭐 ABA가 좋대더라, 뭐 여러 가지 그 정보의 바다잖아. 근데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이제 엄마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학생이건 성인이건 어디에 이렇게 있을 때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해요.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해. 그냥 어디 그냥 있는데 걔 때문에 대세에 지장이 없어. 아, 그러면 따봉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되려면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요 때는 사실 그냥 요때 무리 속에 있는 그 공동체의 경험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어머니 입장이라면 저는 그냥 여기 있겠어요. 그냥 전주에. 제가 만약에 어머니 입장이면 아이가 지금 6살이고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있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제 아이가 6살 때는 몰랐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치료센터도 멀 거고 거리도 있고 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엔 많으니까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왠지 엄마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동료 엄마들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내가 받고 싶은 치료센터가 이렇게 내 맘에 드는 데가 딱딱딱딱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요 때는요,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내가 눈치껏, 꼭 말이 아니어도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짱박혀서 있어야 되는지, 어떨 때는 내가 나서서 뭐 네 아니오 정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런 거는 단순히 이렇게 세팅이 된 데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뭐 요쯤이잖아요. 다니고 여기서 그냥 다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가고, 시골 학교, 뭐 전주가 시골이라고 얘기하기는, 시골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전주 시골 아닙니다. 전주시예요, 시. 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는 그냥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뭐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얘기할 때 하다못해 서울에서 지역을 이동할 때도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나 대안학교 알아보다가 어느 동네가 있어서 이사 갈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하게 되죠. 아빠 직장은 어디야? 그러면 이제 출퇴근은 어떻게 돼? 이제 가족 구성원을 보자는 거죠. 맞아요.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실 수 있는 지금 조건인 건지, 만약에 수도권으로 가면 우리가 주말 부부가 돼야 돼, 막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한테 포커싱을 맞추기보다 저는 그냥 만약에 내가 그냥 난 좀 수도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가시라. 내가. 근데 왜냐면 사실은 아이로서 내가 만약에 이사를 했어. 가정해보자고요. 생각보다 아이한테 변화는 없는데 나의 변화가 많아. 막 엄마 친구들이 많아지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뭐가 많이 갖춰진 데 사는 걸 좋아해. 그럼 나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난 오케이. 그리고 그게 충분히 신랑이랑도 상의가 되고,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 아무래도 당연히 서울이 집값이 비쌀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면 어느 동네에 어느 정도 주거 형태로 살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전주에서는 아파트에 더 몇 평을 살다가 수도권을 갈 때 만약에 주거 형태가 바뀌고 이런 뭐
평형이 더 넓어지긴 어려울 거잖아요. 막 정말 어마무시한 돈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모든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인프라가 많은 만큼 당연히 치료 단가나 이런 것도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그리고 기관을 보낼 때도 그 교육비 같은 거 사실 서울 안에서 동네에서도 교육비가 차등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니가 넓게 보시고 너무 아이한테만 포커싱을 맞췄다가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막 그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한 그 어머니가 원하는 니즈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만약에 그렇게 그냥 아이를 위해서 저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 근데 그 아이의 환경도 사실은 뭐 불분명하다. 그냥 이사를 가니까 인프라가 많대. 근데 우리가 항상 뭐 뭐든 얘기하는 게 그 인프라가 많은 것 중에 내가 갈 때 인프라가 중요한 거지. 내가 가는 동네, 내가 가는 집에 그 딱 거기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많은 게 신랑도 자유로워, 직장도 이동도 자유로워,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어. 근데 나도 약간 수도권 가는 거 난 괜찮아. 나 뭐 내향적이지도 너무 사람들 많으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도 않아. 그러면은 저는 되게 그게 아이랑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 가정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을 그런 것 걸 같아요.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포커싱을 맞추시는 그러니까 게 형편도 되는데 그러니까 6살이면 아직 고려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그때는 이제 저는 그런 오류를 안 범하려고 나름 애썼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그러니까 그 시골 내려간 게 만족스러웠어. 시골 내려갔었던 그 삶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저는 정말 지방이 아니라 시골로 갔었어요. 그 산골 마을로 갔었는데, 이제 그게 모든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6살에 그걸 잘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도 6살 땐 못 봤어요. 우리 애는 1년을 유해해서 학교를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8살까지는 서울 생활을 했고, 얘가 1학년 입학하는 그 우리나라 나이 9살 때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살쯤이면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얘의 어떤 발달에 굉장히 모든 걸 다 차치하고 그것만 보는 올리려고. 시기야. 최우선순위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얼마를 벌든,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300을 벌어서 얘한테 쓸 수 있는 최고의 교육비가 150만 원인데 지금 200만 원이 들어도 지금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댔어. 이 50은 나중에 뭐 어떻게 보충하기로 해 하고 막 정말 대출을 얻어서라도 하고 그러기가 쉬운 시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들 많이 하시지만 네.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런 시기여서 이 아이가 지금 형제 얘기도 안 나왔고, 혹시 비장의 형제나 어떤 다른 형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또 자녀가 한 명인 가정들도 너무 많아진 추세고, 그걸 거론 안 하셨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이 자폐인 아이 하나밖에 없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장애가 있고 지금 자폐래. 그러면 얘의 인생을 위해서 뭐가 좋은 선택이지에 굉장히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연주 씨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결론은 얘만 보면 안 되고 이 식구를 다 봐야 돼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까지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이 맞는가, 그리고 무리가 없는 일이 맞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서울 살 때 이런 가족이 정말 가까웠는데, 지방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이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유치원 시기부터 온 거예요. 유치원 시기부터 와서 서울이 훨씬 이게 많다고 하니 와야겠다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왜 그랬냐면 서울살이를 몇 년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약간 답이 안 나온 거지. 왜냐면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큰 걸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원래 그 있었던 지역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얘 교육이 좋아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서 당연히 어떤 일을 구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어떤 뭐 기업의 취직 이런 건 아니었고, 어쨌든 어떤 그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저는 일자리가 없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속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얘가 여기서 어떤 뭐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특수교육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얘가 완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는 원래 살던 둘 다 고향이 거기야. 엄마도 아빠도 고향이 거기서 계속 살던 분이 갑자기 서울살이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의 삶의 기반은 완전히 많이 무너지잖아요. 질이 좀 떨어졌구나. 옆에 또 지지 기반도 없어요. 인적 자원이 완전 그러니까 저쪽에 있었구나. 만약에 얘가 만약에 서울 와서 치료를 좀 받았더니 여기 치료실이 막 너무 좋고 막 얘가 막 이랬으면 또 다른 결정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뭐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얘는 사는데 얘가 그렇다고 3년 지난다고 얘가 막 장애 아닌 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떤 삶의 기반이나 이런 거는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려가서 지금까지 거기서 그 동네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분이 정말 깡촌 시골도 아니고 전주쯤 되면요 있을 게 다 있어요. 시야 시.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런 거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구는 되는데 어느 구는 안 돼 이런 게 있다는 맞아요. 게 있긴 맞아요. 있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달 재활 서비스 받는 거 서울에서 내면 전주도 되고 활동 지원 서비스 여기서도 되고 여기 주간 활동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되고 다 전국적으로 사실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요구가 우리 가족은 만족스러웠다는 게 뭐냐면 제가 완전 지리산 산골마을로 내려갔는데 저는 서울 태생이거든요. 산골마을에 경험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 저희 남편 산이라고 하면 완전 모든 그거를 얻고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어떤 그 서울 생활의 어린 시절하고 시골의 어린 시절의 경험치가 다른데 그럴 것 같아.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가 장애아이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이에게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갖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 만약에 이분이 이사를 결정할 때는 우리는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경제 기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정말 규칙적인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의 주말 부부는 저는 크게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어리고 부부가 같이 부모의 양육을 모습을 해줘야 보여주는 되는데.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들 나는 정말 서울살이를 원하는가 아닌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셔야 되고 우리가 서울살이를 가는데 뭐 아이의 교육 환경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나 부모는 너무 힘들어져 라고 하면 저는 권하지 않고 아이의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 교육 환경은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얘가 지금 6살인데 학교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서울 사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자폐인데 자폐가 좀 경하든 중하든 특수학교를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수학교 들어가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맞아. 그거야말로 그런데 지방은 특수학교 가는 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발달장애면 발달장애 친구들만 가는 학교가 약간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장애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 뭐 장애 시각장애가 가는 학교 이런 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완전 산골 생활 경험도 해보고 중소도시 생활 경험도 해봤는데 그 지금 전주는 그냥 어쨌든 도시인데 도시라고 할지라도 저는 사실 애들 중고등학교 때는 진주에서 살았는데 진주랑 전주가 조금 더 규모가 큰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진주만 해도 특수학교가 시내에 하나, 인근 군까지 합쳐서 하나. 그러니까 거기 뇌병변이나 다른 장애까지 장애 유형이 다 합쳐서 섞이겠네요. 들어와요. 뭐 전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섞여 들어오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까지는 서울만큼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우리는 그냥 전주가 익숙한 도시고 그야말로 우리의 인프라는 전주에 많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도시를 떠나는 거를 전 별로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어떤 새로운 도시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얘한테 저기가 더 좋대 라는 생각만으로 옮기시진 않길 바라요. 왜냐면은 뭐 요즘에는 장애 상관없이 그 가정의
중심? 우선순위가 사실 자녀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자녀가 왜냐 너무 그만큼 귀한 이제 세대다 보니까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파일을 나눠서 선배님의 그 성공적이었던 그 약간 그 갔다 왔던 경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림이 없었고 2차적으로 파일을 나눴을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고 뭐 물론 이제 둘째 자녀분은 어려서 뭔가 합의라고 할 건 없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본인이 만족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왜 아이한테 포커싱 맞추지 말자고 했던 거가 일단은 가정은 부부 중심인데다가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본능적으로 보상 심리가 전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사연자분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랑은 이제 막 저랑 이게 교육관이 달라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아이 중심이어야 되냐 막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래 내 아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고 가지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장애가 더 경해지길 바라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이렇게 나쁜 생각으로 저도 생각은 안 해요. 너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엄마들이 좀 더 나은 환경 그게 비장애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목동, 뭐 강남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자녀한테 좀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강남 8학군 가려고 막 월세로 막 더 안 좋은 아파트 막 좁은 아파트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런 성과를 못 냈어. 부모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만약에 희생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난 더 반대고. 근데 아마 이런 대부분의 이런 경험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다 고려했겠지. 그런 것처럼 지금 물론 아이 하나여도 사실 인적 자원이 사실 엄마가 병원 한번 가려고 하더라도 할머니한테 맡겨야 되고 만약에 근데 진짜 뭐 부부가 우리 뭐 친정 뭐 시댁 그나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이 다 뭐 없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 저는 되게 세세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나 한번 살아볼래 하는 스타일이면 그냥 전월세 2년 갔다 2년 다시 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학교 포커싱이라고 하면 특수학교라고 하면 말을 또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본 학령기 엄마들 중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비장애 형제자매 때문에 그걸 실행까지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그 장애장이 하나 있는 가정들은 주로 학교 때문에 더 지역으로 가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서울보다. 그래서 더 되게 행복하더라라는 얘기를 들려오죠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서 다 고루고루 살펴보되 부부끼리 일단 좀 합의가 되는지 그런 삶에 무리가 없는지 체크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그냥 나한테 어떤 맞는 거에 지금 우리가, 나한테 맞는 그리고 자폐가 어느 정도 발달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고 예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더 좋다는 치료 환경으로 와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실제로 무슨 IQ가 110이 넘는다는 자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의사소통도 잘 되고 공부까지 해. 그런데 자폐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공부를 잘해도요. 결국은 활용도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걸 못 따라간다거나. 그러면 그 시기에 얘가 그 성적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줄 필요가 별로 없고 이 친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결국은 먹고 입고 자고 씻고 막 이런 거예요. 잘 놀고. 근데 그런 거는 어디 무슨 대단한 치료센터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생활에서 배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폐인 애를 치료센터 보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부분이 그 퍼센트에 속할지 안 속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80-90% 이상은 얘가 간단한 의사소통하는 거, 얘가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혼자 짐 챙길 수 있는 거, 혼자 씻는 거 이런 거를 사실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자립. 네, 그거를 되게 비싼 돈 주고 되게 좋다는 센터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걸 시각을 조금 돌리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센터랑도 잘 합을 맞추면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방 갈 때도 제가 되게 망설였던 게
어른들이 그랬어요. 부부는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부부는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춤했어. 한참을 안 가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 탁 정신을 차리고 장점 단점 리스트를 썼다니까요.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지 않아요. 맞아요. 리스트를 쫙 썼는데 내려가는 거에 장점이 좀 더 커서 선택했던 거고, 이제 정말 그 결과를 말해준 우리 둘째가 정말 난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왜 내려갔던 거였죠? 이렇게 이제서 오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물론 형이 우선 그 생각을 하게 된 시발이 되긴 했는데 우리 가족을 다 했고, 너의 이제 그런 엄마가 형 치료 쫓아다니기 바쁘니까 자꾸 등한시 되다 보니 너가 약간 애정결핍적인 증세도 좀 보이고 했던 거가 있어서 나는 좀 치료를 줄이고 거길 갔던 거고. 그런데 나는 솔직히 우리 네 식구 중에 최고의 수혜자는 너라고 생각하긴 해. 넌 어떨지 모르지. 자기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인 거를 좀 아이의 어떤 교육 인프라 말고 전반적인 걸 좀 다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